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박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9%, 보통이라는 응답이 10%,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다는 응답이 15%에 달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과 25일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한 응답이 65.9%로 나왔습니다.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50%에서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비교해볼까요? 15%에서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지금 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에 지지율이 75.2%였습니다. 2003년 2월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얻었던 지지율은 86.6%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8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낮은 박 당선인의 지지율을 놓고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엠에 출연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지도가 50%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지도는 그 취임과 더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취임하기 전까지가 피크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이 40%대 이하 되면은 어떤 정책 추진이 힘들다고 보고, 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를 물러날 때 25% 했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 말기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25%는 어느 경우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공하는 대통령이라 할 것 같으면은 퇴임할 때도 50%를 가지고 가야죠. 근데 이건 취임도 하기 전에 50%대라는 것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지난 대선에서 워낙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탓에 박 후보를 찍지 않은 48%의 국민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탓일까요? 그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인수위 운영 과정이나 인사에서 보여준 이른바 불통 논란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 결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24%, 그리고 국민소통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인식은 쓸데없는 기우일까요? 아니면 이유 있는 시선일까요? 이동우 헌재소장 후보자 검증 논란에 이어 김용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도 아마 당선인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 후보자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5년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사들인 서초동 땅입니다. 당시 두 아들의 나이는 각각 8세와 6세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땅을 산 이틀 뒤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정보를 미리 알고 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김 후보자와 친구들이 부인들 명의로 농지를 사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와 부인 명의의 부동산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살 집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땅도 아닌데 왜 부장판사가 땅을 샀을까요? 혹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닐까요? 두 아들 모두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에 존경받는 법조인에서 갖가지 의혹의 대상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MBN에 출연했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말입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최초로 한 것은 이제 총리 후보자인데, 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재 언론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어쨌든 뭐 후보자가 국회 청문 요청이 오면은 국회로서는 이제 도덕성과 정책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세연 의원도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보를 갖고 재산을 형성했다거나 아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감량한 시도가 있었다면 정말 무거운 사안이라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어제 새누리당과 인수위의 연석회의에서 보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깜깜이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 했던 민주통합당은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자 저격수들을 배치하면서 강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의 말입니다. 후보자 측과 새누리당은 밝힐 것은 밝히고 그야말로 사과할 것은 사과해서 의혹을 미리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위협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김용준 후보자 스스로 책임지고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이동욱 인사청문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 당선인 나홀로 집에서 수업에 의존하는 이러한 인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 인사로 그런 인사 방식을 갖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후보자는 청문회를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떨까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의혹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과연 바뀔까요? 박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 첫 번째 시련을 맡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김용호의 시사엿보기였습니다. 잠시 초 뒤에는 한의사 두 분과 함께 이번 김용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가 됐던 통풍에